안녕하세요. 2월 25일 셀트리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맙테라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5년 분쟁의 종지부를 찍겠다. 그죠? 대법원 바이오젠 상소 기각 판결, 트룩시마 리스크 해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맙테라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5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에서 승리를 확정함에 따라 셀트리온은 맙테라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바이오젠이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선 1, 2심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특허는 맙테라의 용도 특허다. 자, 대단하죠? 치료용 항체를 투여함으로써 높은 수의 순환성 종양세포와 관련된 혈액학적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포함해 바이오젠은 맙테라 특허 5개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4개의 특허는 2015년 말부터 전개된 셀트리온의 특허 도전에 따라 모두 무효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번 판결을 통해 셀트리온은 마지막 특허까지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최종 허들을 넘으면서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회수했다. 만약 최종 판결이 바이오젠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내려졌다면 바이오젠이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국내외 매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패소 시 셀트리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었다. 트룩시마는 램시마 허주마와 더불어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국내에선 2017년 출시됐으며 해외에서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오리지널 맙테라를 추격하고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미국 시장 4분기 기준 19.8%, 약 2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유럽 시장에선 3분기 기준 3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횡성TV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께서 지금 그 투자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앞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계속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특허 분쟁에 관한 그 경쟁력도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투자자들이 봐야 하는 것은 회사가 해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이다. 이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기술력에서 세계 정상에 있나? 파이프라인, 제품 라인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나? 그것을 소화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은 있나? 그리고 지금 시장 평판이 어떠냐다. 우리는 기술 라이센스를 쓰는 게 하나도 없다. 그만큼 기술 자립이 돼 있고 외국인 연구 인력도 거의 없다. 현지 채용 인력들은 다 판매 유통 라인에 있다. 우리 제품은 2030년까지 파이프라인 25개를 갖고 있다. 250조 안티바디, 항체 치료제 시장을 다 커버하는 제품이다. 그중 18개가 바이오시밀러를 커버한다. 현재와 미래의 파이프라인이 다 있다. 전 세계에서 임상 디자인을 하고 허가받는 것을 우리 자력으로 한다. 특허 문제도 자력으로 해결한다. 전 세계에서 특허 승소율이 무척 높다. 이 부분이죠. 캐파도 중장기적으로 생산 능력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싱크풀 토론방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딥브레스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 레케노라 투약 후기에 대한 글을 써놓으셨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케노라 투약 후기.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후기를 올린다고 공언해서 점심시간에 짧게 쓰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셀트 주주라서 오해하실까봐 오히려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병원에서도 처음 레케노라 주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중대본에서도 공문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요청해서야 전달해주고 약을 신청하니 그 다음날에야 온다고 하더군요.
체중에 따라 정확한 용량으로 주세야 하는 요법이라서 오도가 좀 까다롭고 아직 3상을 통과한 약물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일일이 구두로 설명하고 투약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잡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응증만 되면 모든 환자들에게 투약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결과에서 그 효과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몸소 그 효과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투약하고 월요일에 환자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검사상으로도 모두 괜찮아서 오늘 레케노라 주사를 처음 맞은 환자들이 퇴원합니다. 나이는 4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렴이 확인되면 모두 투약하였습니다. 이 환자들보다 전에 입원하여 레케노라를 투여받지 못한 환자들 중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고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들은 절반 정도가 중증으로 진행하여 고유량 산소를 달았습니다. 며칠 전 경주에서 사망한 60대 코로나 환자가 처음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 권유를 받았을 때 검사를 하고 입원하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였다면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병의 초기의 중증의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침묵의 저상소증이란 말이 있는데 코로나 환자들이 산소 포워드 수치가 많이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숨이 차다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중증으로 진행하고 나서야 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빨리 코로나 검사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치료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코로나 사망률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 한번 예언해 봅니다. 단, 의료 시스템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레케노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심호흡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해외 소식을 기다려 봅시다. 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이 제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확진이 되면 그냥 진단키트로 검사해서 확진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레케노라를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레케노라주를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빨리 3상을 통해서 해결될지 좀 제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유럽 허가 절차 착수. 유럽의약품청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동반 심사 시작. 이 부분을 제가 오전에 전달을 해드렸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 토론방에서 언급하신 실력자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짧게 팩트만 하고 셀트리 5호님께서 남겨주신 건데요. 오늘 공시에서 나온 내용 중 눈이 가는 곳. 자, 공시가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쵸? 자, 이 부분은 오전에 뉴스로서 확인해 봤습니다. 큰 내용의 차이는 있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유럽 롤링 리뷰 개시 유럽 CHMP EMA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 투자 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 허가 신청이 의약품 규제기관의 최종적인 허가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사막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 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품목명 CTP59 레그담비밥 제출일 및 심사기관 2021년 2월 24일 EMA 산하 CHMP 약물사용자문위원회 향후계획 당사는 확보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롤링 리뷰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EMA 산하 CHMP로부터 허가 신청을 위한 검증과 평가를 받을 예정임. 롤링 리뷰 검토 후 CTP59의 정식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임. 당사는 지속적인 2상, 3상을 통해 CTP59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해 평가 및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당사는 CTP59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을 포함한 글로벌 허가를 진행할 예정임. 롤링 리뷰는 CHMP에서 팬데믹 등 위기 상황 시 유망한 치료제 또는 백신의 평가를 가속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서 최종 허가 신청 전에 실시간으로 약품의 유효성 및 안정성, 품질 등에 대한 데이터와 문서 등을 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신속히 검토하는 방식이다. 자, 이 부분을 오전에 제가 이제 자료로서 기사로 나온 걸 확인해 봤고요. 공시로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평가하셨냐, 이분이. 서류 제출을 2월 24일에 냈고 내자마자 EMA 홈페이지가 공시가 된 거죠. 저 서류가 간단할까요? 서 회장님 발표 때도 몇 번 나왔지만 임상 페이퍼만 10,000장이 넘습니다. 그걸 한 장 한 장 멸균해서 서류를 만들었고요. 그 어마어마한 서류를 제출하자마자 롤링 리뷰가 시작한다고 공지한다. 먼저 롱링 리뷰를 한 리젠으로는 롱링 리뷰 며칠 동안 했을까요? 3일 했죠.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4일 CHMP 공식 리뷰로 넘어가고 오늘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상 디자인 설계 자료와 임상 중 모니터링 자료, 임상 완료 후 수만 장의 임상 자료로 모두 실시간으로 넘어가 있고 서류 보완과 승인 과정을 모두 마치고 CHMP 정례회의 전까지 심사관들에게 EMA 이미 사전 검토가 끝난 자료를 롤링 리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사전 미팅을 통해서 그쵸? 이 셀트리온은 많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충분히 압축될 수 있다.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근거는 2월 4일 롤링 리뷰를 마치고 CHMP 승인이 나기도 전인 2월 6일에 뜬금없이 이탈리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죠. 그리고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독일은 수입을 위한 선구매를 하였고요. 유럽 나라 중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 자, 일부 선구매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그만큼 좀 다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오늘 나온 롤링 리뷰의 시작은 바이오 시뮬레이터처럼 승인 권고까지 그리고 이후에 판매 승인까지 기나긴 터널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전례가 있는 리제네론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될 행보의 시작 신호일까요? 롤링 리뷰의 시작은 승인에 필요한 완벽한 준비가 끝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사전 검토 시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내일이라도 당장 긴급 사용 승인이 날 수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주가만 빼면 해외 진행 절차는 회사 측에 한치의 지원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일 뿐 조금만 둘러보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도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참 오래 기다렸는데.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